정영진 축의 매불쇼. 자, 그러면 경제 살리러 지금 출발합니다. 경제. 자, 민생 천재, 고발 천재,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천재 안진걸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반갑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 예, 네, 예. 오염수 방류도 못 막고 예, 예, 네, 예. 좀 굉장히 큰 자괴감과 반성을 하고 좀 있습니다. 서운하네요, 그런 예, 부분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그 설명 천재예요. 너무 잘하시네. 깔끔해. 나 그래서 일부러 오늘 원고 아예 안 봤잖아. 깔끔하더라고. 원건 봐야지. 아니야. 아예 안 본 상태에서도 이해되게끔. 박시동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처음 나올 때는 사실은 그 첫 경험이니까 네. 경험이고 추억이다 생각했는데 네. 한 번 더 나오니까 이번에 뭔가 실수하면은 네. 안 될 것 같아서 더 떨리네요. 더 떨려요? 예. 그러면 방송에 재능이 없는 거 아닐까요? 오늘 제가 스스로 검증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욱 형이 칭찬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못하면 혼나는 게 더 배가 되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2주 전에 워낙 반응이 좋으셔가지고 반응이 좋았어요. 본인이 기뻐하면서도 네. 또 열심히 준비하시더라고요. 네. 어저께 술 한잔 하자 그랬더니 네. 매불쇼 준비 때문에 너무 안 좋습니다. 된다. 와. 네. 너무 좋아요. 어제 멤버가 네. 김종대, 네. 부승찬, 네. 변희재 뭐 화려했거든요. 다 곧 깜빡할 분들이 진짜 저런 가볼까 분들 저까지 이래서 저희들이 윤석열 정권 피해자 연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 이미 고소 고발 들어와 있는 분들. 네, 소장님 네. 좀 실망이네요. 매불쇼 출연 전날 술을 드셨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잠깐만 이제 저녁 먹으러 왔는데 네. 예, 저도 공부하느라고 금방 이동했습니다. 아이고, 근데 알겠습니다. 어떻게 모이다 보니까 네. 저런 이 정권에서 고소 고발 다수 당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세 명이 모이면은 사실 면회 갈 사람도 없겠네. 이제 박시동 평론을 공부하고 네, 면허를 이렇게 고맙습니다. 모이면 누가 말 제일 많이 하는지도 궁금해요. 네. 자, 오늘 어떤 소식 가지고 예, 오셨습니까? 요즘 뭐 아주 정말 슬픈 소식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저축은행 중앙의 콜센터 노동자 3분이 해고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콜센터가 너무 고약한 게 직접 고용하면 좋은데 사실 그 기관의 얼굴이잖아요. 특히 공공기관일수록 외주 위탁을 줘요. 네. 근데 그 업체가 바뀌면 고용 승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콜센터 전화하면 그분이 안내해 주는 게 진짜 고맙잖아요. 네. 근데 빨리 받고 친절하고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자꾸 바뀌고 인원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막 기계음만 돌리고 친절하지도 못할 수 있잖아요. 네. 이 콜센터 노동은 우리 시민들의 어떤 민원과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건데 네. 이분들이 최고가 열악했어요. 근데 역시 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노조 활동 열심히 했던 3명을 자른 거예요. 근데 16일간 단식하고 저도 여러 번 갔거든요. 근데 역시 시민들이 응원해주고 그래서 일부 언론에도 보도에서 나니까 이번 주에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3분이 전원 복직한 것으로.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네. 안 좋은 뉴스가 많지만 아유. 그래도 열심히 투쟁하고 시민들이 연대하면 하나씩 네. 하나씩 해결은 된다. 매불쇼가 네. 그 다음 소이라고 네. 그 영화를 많이 관장을 맞습니다. 했는데 네. 현실에서 또 이렇게 예, 노력하시는 그러니까 분이 진짜 계시네요. 고생하셨네요. 그 다음 네. 소위 그 콜센터 노동자들을 네. 위해서 희망연대 노조라고 이름도 굉장히 좋잖아요. 네. 희망연대 노조 뭐 아유, 연대를 했고요. 진짜 훌륭해, 저 형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훌륭하지 않아, 저 형? 되게 좋아해요. 저 형 훌륭해.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다음에 그 고속도로 게이트 이제 천재를 자처하고 있으니까 또 둔재지만 새로운 소식 갖고 왔습니까? 예, 이번 주에 새로운 사실 이제 그저께 강덕구 의원이랑 김동완 기자회견 했는데 국토부하고 원희룡 장관이 한 이야기가 대부분 거짓말로 확인됐잖아요. 네. 그 중에 최대 거짓말 중 하나가 강화 쪽 양평군 강화면으로 옮기려면 어쩔 수 없이 55% 변경해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국토부 안에도 보니까 본인들이 작년에 용역사들하고 남종면 그러니까 강화면에 가까운 광주시 남종면 IC 수청 IC를 설치하면 일종의 종점을 변경하지 않고도 충분히 민원 해결 가능하다는 걸 적시해놨어요. 그다음에 이제 종점 마을 분들이 약간 민원 있으니까 55% 변경했잖아요. 사실 마을 분들이 민원 있으면 옆으로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잠깐 틀면 되는 건데 무려 55%를 3천억 정도 공사를 더 들여서 김건희 윤석열 부부 땅이 있는 곳으로 옮긴다고 설명을 했는데 역시 국토부 용역 보고서를 보니까 중간에 IC 설정을 하고 종점은 살짝 변경하면 민원 해결된다는
보고서가 있었고 더 놀라운 건 네. 그게 80m가 더 짧고 전체 거리가 그리고 공사비가 560억이 더 줄어든다고 정확히 적시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강상면 안에 비해서는 무려 3,500억이 더 절감이 되는 아니에요. 아, 원안이. 근데 그것을 철저히 숨긴 게 이번에 확인이 된 거예요. 제가 그걸 공개하고 아유. 이 원안보다 약간 변형한 안, 네. 오히려 공사비가 600억 정도 줄어든 안, 네. 이 안을 그냥 추진하면 되는데 왜 안 했냐. 그래서 역시 이것은 정말 권력형 게이트이기 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준석 대표 말로도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단 한 번 논의가 안 됐다. 네, 그랬었죠. 그런데 인수위 시절에 이상한 갑자기 일이 있었던 것 튀어나오더라. 같다. 네. 그래서 제가 어제 포구 속에서 뭡니까? 또 피켓. 이제 피켓 하나만 이제 국정농단 농단. 진상 예, 이건 규명. 고속도로는 거의 이거 국정농단 이거는 남들이 보면 또 네. 박근혜 정부 때 쓰던 피켓 재활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어제 수도 빗 있거든요. 속에서 이제 비 맞고 해갖고 너덜너덜하는 건데 네. 국정을 특검하라. 근데 지금 이 약간 좀 구체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이제 어제는 이제 고속도로 게이트는 현수막이 있어가지고 네, 피켓은 네. 빠는데 이제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 고속도로 게이트는 국정농단 진상규명해야 된다 이런 건데 네. 어제 국회에서 빗속에서도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외쳤고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저는 네. 안 가면 말을 안 합니다. 네, 네. 저는 제가 알겠습니다. 갔다 온 거 저축은 네. 콜센터도 여기도 갔다 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아니 근데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관련해 가지고 뭐 정말 노력하고 대단하신데 더 이상 할 게 없을 정도로 잘못됐다는 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 동안에. 예. 다 확인됐어요. 다 그러니까 확인됐잖아. 원희룡 장관 해명이 다 반박됐잖아. 다 거짓말이라는 거 팩트로 확인했잖아요. 반박됐잖아. 예, 팩트로.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도 사실 그는 원희룡 장관 땅이 아니잖아요. 누가 보면 원희룡 장관 땅인 줄 알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네. 사회적으로 계속 물일으키는 최은순 김건희 일가의 땅이거든요. 이거는 그분들이 답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문제가 불거진 지 5월 20일부터 불거졌거든요. 네. 세 달이 되도록 말을 안 한다는 건 정말 너무 알겠습니다.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내용이긴 한데 이거 경제에 맞죠? 이게 사이다 헤드라인 부동산 투기나 고속도로의 예산이 네. 몇천 원이 더 들어가는 거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물력 경비로 그렇구나. 그래서 경제랑 연동이 네.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딜레마인 게 예. 워낙 좋은 얘기라 끊으면 내가 욕 먹어. 이 딜레마예요. 아, 네, 이따 있었어야 워낙, 되는데. 워낙 의미 있는 아, 얘기기 때문에 그렇구나. 끊으면 내가 욕 먹어. 또 한 수 뒤에 배웁니다. 예. 경제 얘기 많이 갖고 왔습니다. 자 이제 네. 박시동 평론가님 갔다 아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박시동 평론가님, 경제 어떤 이슈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도 약간 짧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스몰 토크 먼저 가볼게요. 오. 제목을 제가 정해왔습니다. 네. 나라 살림 박살 나는 중. 나라 살림 박살 나는 중. 네, 좀 세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과장 아니죠? 과장 아닙니다. 네. 사실 이제 전혀 모르시는 분도 계실 네. 수 있어서 지난주 했던 얘기지만 현 상황을 30초만 정리하고 진행해 볼게요. 네. 우리나라 원래 올해 당초 세수 목표는 400조입니다. 네. 400조를 걷겠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6월 기준으로 40조가 빵꾸가 났습니다. 그랬죠. 예. 40조가 펑크 났어 지금 그렇습니다. 세수가. 360조 받았네요. 예, 그래서 예. 아니 아직 아니. 반밖에 안 지나서 아직 400조는 1년 기준이고 이건 지금 상반기. 역시 아. 가만히 있어 임마. 그렇죠. 근데 나같이 또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아, 그래? 예, 또 짚어줄 필요는 있어 근데 보입니다. 내가 너같이 이렇게 혼을 내야 네. 이거 댓글 쓰다가도 야 지워야 그렇죠 이러니까 네. 약간 의미가 있는 혼이야. 맞습니다. 그러면 40조가 왜 빵꾸가 났나? 자 40조가 왜 펑크 났느냐? 주요 이유는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 때문입니다. 보자. 그거는 뭐 팩트죠. 팩트입니다. 네. 감세 때문에 30조가 확실하고요. 경기 침체 때문에 한 10조 정도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부자 감세에서 30조 날라갔고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10조 날라갔어.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세수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빚을 내서라도 세입을 마련해서 나라 살림을 꾸려가. 쉽게 말하면 국채 발행을 해라고 학계나 뭐 여러 전문가들 야당까지 다 요구하는데 정부는 절대 안 하겠다. 절대 안 하겠다. 자, 그러면 너 어떻게 살래?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아껴서 쓰면 되지롱라고 했는데 아껴 쓸 수 있는 돈을 다 조사해봤더니 5.9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5.9조 외에는 어차피 그냥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 그렇죠. 그런 거고 5.9조는 어떻게 뭐 융통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러면 너 도대체 어떻게 용 빼는 재주 있니? 어떻게 살고 있니? 봤더니 한국은행에 몰래 마이너스 통장을 뚫고 급한 돈을 융통해 가면서 살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얼마 뚫었나 봤더니 113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까지는 하셨죠. 그 이후부터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최신 통계가 또 나와서 반영해봤더니 113조가 아니라 140조입니다. 또 제가 늘었네. 6월 말 기준이었는데요. 7월 말 통계로 잡아보니까 일시 차입금이 100조. 그다음에 재정증권이라고 그래서 2달짜리 증권 발행하는 게 8월 말 기준으로 하면 38조. 대충 140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 살림이 현재 이렇게 빵꾸가 나 있고
140조 정도 마이너스를 뚫어가면서 근근히 버텨가고 있는 중인데 네. 이 다음에 지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왜 이걸 강조했냐면 네네. 이 현상을 인정해야 이거에 맞는 대책이 당연하죠. 나오는데 네. 그럼 우린 이걸 알거든요. 그럼 이 대책이 맞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제 알고도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면 정말 실망스러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 이후에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 더 안 좋은 사실 그 발표가 됐는데 제가 방금 40조 빵꾸 났다고 한 거는 국세입니다. 나라가 걷는 세금. 국세. 지방 정부도 세금을 걷습니다. 그렇죠.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도 빵꾸가 났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방세가 17개 광역시도가 걷는 건데 작년 대비 10% 빵꾸. 원래 목표는 58조인데 지금 52조 정도 거쳐가지고요. 작년 대비 약 5조 8천억에서 9.9% 대충 10% 약 빵꾸 났다. 10% 펑크. 자, 그럼 지방세는 왜 빵꾸가 났을까? 지방세는 국세에 연동이 돼 있어요. 국세를 거두면 뭐 20몇 프로를 곱해서 그 무조건 지방세로 추가 걷고 뭐 이렇게 연동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빵꾸가 나죠. 그럼 뭐 당연하네요. 그리고 국세를 거둔 것 중에서 일부를 지방한테 교부세로 줍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 정부는 교부세 주로, 지방세 주로 쌍끌이 폭탄을 현재 맞고 있는 겁니다. 더 힘들어지는. 이 지방 정도네. 정부, 중앙 정부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 이렇게 빵꾸가 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추경을 해, 돈 마련해라고 하는데 싫어라고 합니다. 왜냐 전 정부에서 빚 많이 냈다고 맨날 뭐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못할 거야.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할 건데? 어떡할 거야? 라고 하니까 파괴적인 대책이 나옵니다. 아예 살림을 팍 줄여버립니다. 내년 예산이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는데 내년 예산 증가율이 3% 편성입니다. 그럼 늘은 거 아니야? 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네. 물가가 얼마입니까? 물가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편성입니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냐면요. 원래 우리나라가 평균 요새 아무리 줄여도 5%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때 안 좋을 때는 7%에서 9% 정도까지 예산을 증액해 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증액률을 아무리 줄여봐야 5% 5%. 증액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도 뭐고 간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3% 증액 편성했다는 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인데 왜 마이너스냐? 아까 말씀드렸죠. 수입을 늘릴 생각이 없고 추경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살림살이 팍 줄여버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 저도 그게 궁금해서 지금 국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경기 미치냐. 대침체 중입니다 지금. 예. 경제 성장률 1.4고요. 그건 그나마 보수적으로 잡아서요. 내년은 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기가 안 좋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김밥집이 망하고 있어요. 대책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사람 자르고 영업시간 줄이고 전기세 아끼고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악순환입니다. 손님을 더 안 옵니다. 예. 근데 어떻게 살아나야 될까요? 빚을 좀 내서라도 사람 더 뽑고 더 맛있는 재료 만들고 이벤트도 하고 해서 그 빚을 갚을 정도로 매출이 팍 튀어야 됩니다. 레시피 기술 개발하고. 그렇죠. 그렇게 가라고 하는 게 경제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확장 재정을 내년에 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년엔 100% 확장 재정을 해야 되는 대침체인데 내년에 마이너스 편성을 했다는 거는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인용할게요. 경제적 자살행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경 안 하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경제 전체를 박살내는 편성을 내년에 했다는 거예요. 아니 형님, 형님이 아니라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동님 몰라요. 부릉부릉 시동님. 아니 아까 제가 말한 게 맞아요. 전 정부에서 국가 부채 계속 늘렸다고 욕했기 때문에 네. 자기들은 그것만큼은 안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재정 건전성. 그 바보잖아 그거는. 바보죠. 그럼 그 비판 안 받고 자존심 세우려고 이러고 바로 있다는 그겁니다. 거야? 말이 우리는 되나? 말이 돼.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국가 부채 늘리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 빚의 부담을 물리면 하지 않겠다. 이 레토릭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똥꼬집을 부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어떤 바로 체감할 일이 뭐가 있죠. 있어요?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신규 사업 올스톱입니다. 지금 각 관가에서 나오는 보도가 야 내년도 신규 사업 편성률을 10% 이내로 바꿔. 무슨 얘기냐. 꼭 필요한 인건비 올해부터 하던 거 그것만 하고 새로운 거 아무 할 생각도 하지 마. 새로운 거 하지 마. 자, 그다음에 당장 줄어가는 게 복지 예산 줍니다. 네. 서민 예산 이게 문제야. 서민 예산 복지부터 주고요. 손대네. 국고 보조금 사업 대폭 지금 현재 5천억을 감액하고 있고요. 5천억. 공공성이 강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사회적 기업 같은 것들 대폭 축소하고요. 노조 지원금 대폭 삭감. 거의 전액 삭감 될 것 같아요. 예. 한국노총 민노총이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당장의 효과는 안 나는데 국가의 먹거리 같은 게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R&D 예산 현재 20% 감축. 요거 이제 미래지향용인데. 미래 우리 한국의 먹거리 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 이걸 20% 줄인다. 아니 맨날 그동안에 대통령께서 첨단 기술 투자 AI 이거 엄청 강조했는데. 자, 더 웃기는 것은 뭐냐? 와. 이렇게 살림이 팍팍 줄어도 그래도 결국에는 부족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책이라고 내놓는 게 너무 황당해서 제가 가져왔어요. 뭐냐?
국유재산 종합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년 발표합니다.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가 갖고 있는 재산들, 자산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발표하는 겁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발표가 나오는데요. 네. 세수가 부족하다는 걸 핑계로 내년도에 국유재산을 전부 다 빨리 매각해라. 야 이거 민영하잖아. 야 너 내가 모를 것 같아 그거. 너무 소름. 너무 이게 다 소름이죠. 연결되네. 근데 이 정부는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국유재산을 팔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와. 그때 욕을 많이 먹었어요. 내가 이 모를 것 야, 같냐고. 지금 나라 와. 물건 팔겠다는 게 뭐 대단한 경제 정책이라고 그걸 선언까지 해라고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지지부진했어요. 어. 근데 이게 세수 부족을 핑계로 야 그거 빨리 속도 내라고 지금 발표를 근데 한다는 그거 거예요. 민영화 하면은 돈 더 들어가잖아. 어떻게 지금 하겠다는 거냐면 국유 재산을 위해서 패스트 트랙을 만들겠다는 거야. 옛날 어려웠던 제도들 다 없애고 간소화해서 빨리 처리해 이거고. 아 오늘 그 말씀하시더만. 예, 그다음에 맞춤형 컨설팅을 거꾸로 한다는 거야. 못 팔고 있어. 우리 가서 빨리 팔 수 있도록 컨설팅 해줄게. 그리고 돈이 없어서 혹시 매입자가 없을까봐 대금 분납 기간을 왕창 늘려줄게. 와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리고 공기업들까지 압박합니다. 한전, 마사회, 야 니네들 보니까 강남에 좋은 땅 갖고 있더라. 빨리 팔어. 그래서 여기 지금 이사회하고 지금 매각 결의하느라고 바빠 죽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말을 들어야만 하느냐? 기획재정부가 경영평가를 하거든요. 그 경영평가에 따라서 또 예산. 이사 또 사장 이런 사람들 연임이 걸려 있거든요. 그렇지. 아, 자기 자리 압박을 또 지켜야 느끼죠. 되니까. 자기 경영서 걸려 있죠. 못 와. 팔아서 안달입니다. 이래서 나라 살림 작살나고 있다는 중이에요, 제 얘기는. 아니 안진걸 소장님 예. 진짜 가만히 계실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다들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응 아니 형님 이거는 농담이 예. 아니야. 왜냐하면 민영화도 민영화 문제인데 민영화하고 나면 이게 돈이 더 들어가더라고. 내가 그럼요. 그동안 보니까. 예. 들어가죠.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잖아. 예. 그 울산에. 울산에 있죠. 어. 그 우리 공공 그 기관이 갖고 있던 사옥을 어. 민영화한다고 팔았어요. 팔아서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세를 더 냈어요. 임대료 더 들어가. 근데 그걸 누가 샀나 봤더니 기획재정부에 기재부. 전광으로 취업했던 회사 펀드가 그걸 샀습니다. 아니 그 유명한 우리가 사건이죠. 내가 모를 것 같은 나도 이제 그 정도 안단 말이야. 근데 이거 안 막는다고 안진걸 씨가 아니, 하나씩 다 대응을 하는데 너무 나쁜 짓을 총체적으로 몰아붙이잖아요.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일단 여기서 그냥 끝장내보자, 끌어내리자라는 말이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심각한데. 이게 근데 부분 정권을 퇴진시키고 탄핵을 하자.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대응을 병행해야 되는 거죠. 근데 형 일단 나쁜 정책을 막아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제 이 정도 나라 살림 빵꾸 났다는 게 여러 가지 팩트를 딱 했잖아요. 네. 그럼 대응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이런 식의 대응은 이거랑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죠.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악순환이죠. 나라 살림 팔아먹는 것밖에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황당하다는 거예요. 그냥 잠깐 그냥 눈속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근데 참 이상하네. 이런 거 할 땐 또 머리가 좋다. 다른 건 참 내가 그리고 잘 내년 못 예산을 만들면서. 마이너스로 편성했다는 게 지금 학계에 네. 큰 충격입니다. 와, 금융계에도 그렇구나. 충격이고요. 좀 심각한데. 이건 진짜 왜 심각하냐면요. 근데 왜 이런 거 지적을 아무도 안 해요? 내년에 네. 사실상 이 선언이 뭐냐면요. 내년에 전 국민의 삶은 어려워질 거고 우리 다 가난해질 거라는 확인 선언이에요. 오 마이. 예. 왜냐면요. 경제는 민간하고 재정 두 축으로 굴러가는데 재정 사이드에서 돈을 안 쓰겠다는 선언이거든요. 너무 무섭다. 예. 네. 지금 8월 20일까지 수출도 또 몇십 퍼센트가 이제 또 적자가 수출 감소가 거의 확정됐거든요. 그럼 11개월 연속 수출 감소입니다. 이 기조가 당분간 더 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제 교과서 나는 것처럼 내수를 활성화해가지고 경제 성장, 경제 발전을 떠받쳐야 되는데 내수는 크게 정부 지출하고 민간 소비로 구성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둘 다 지금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제도 또래 보고 그러면 있습니다. 뭐또 거기에서 하나 더 가계부채는 그만큼 더 증가하겠군요. 당연하죠. 그 기사를 네. 보는 제가 키워드를 하나 알려드리면요. 그래서 추경호 총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 어떻게 살릴 건데 대책이 뭐야? 그랬더니 민간을 활성화해서 민간 경제를 지원해서 갈 거고 경제는 민간이 살리는 거고 정부는 뒤에서 지원하는 거야. 이 레토릭을 계속 쓰거든요. 이 말뜻이 나라 돈 안 쓰겠다는 거고 민간을 팔 꺾어서 투자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오늘 의미 있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코스피 상장사 현금 흐름을 조사했더니 네. 작년 대비 투자가 30% 줄었고요. 현금 보유가 30% 늘었습니다. 민간은 투자 안 합니다. 불경기에 리스크 관리하느라고 대기 중입니다. 아.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정부는 민간을 투자를 통해서 경제 살리겠다? 앞뒤가 맞지 않죠. 현실과 맞지 않죠. 그러니까 제 말이 이거예요. 재정 박살나 민간은 그 침체기이기 때문에 현금 투자 안 보유하면서 해. 리스크 관리 중이야. 그렇죠. 내년은 경제가 돌 리가 없어요. 지금. 그럼 기업들은 이런 정부의 시그널 보면 아 이제
돈을 풀 때가 아니라 아니죠. 갖고 있어야 조일 된다라고 때다. 생각하는 조일 거예요. 바로 때. 그걸 제가 말씀드려요. 예, 대부분의 기업들이 투자를 유예하죠 이런 경우에는. 와, 그럼 말이 아예 안 투자도 되는 하고, 거네요. 예. 그러니까 수치가 딱 맞아요. 투자가 30% 줄고 작년 대비 현금 보유가 30% 늘었다. 대충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투자 안 한 만큼 현금 보유하고 대기.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서민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그 알토란 같은 것들을 사갈 수 있는 누군가는 또 나타나겠군요. 있겠죠. 예. 왜냐? 지금이 사실 잘 보세요. 이게 내 재산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최욱 선생님. 강남 서초역에 엄청 비싼 절대 못 땅이 팔지. 있죠. 지금 고점입니까, 저점입니까? 굳이 따지면 저점입니다. 네. 내 재산이면 지금 안 팝니다. 안 팔지. 네. 그렇죠. 근데 나라는 지금 그걸 왜 팝니까? 또 지들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자체로 평가이익에서 네. 붙고 손실을 일으킨다는 것이. 아 그럼요. 비리 세력이 살 수도 있고 결국 여력이 되는 재벌 대기업이나 살 수도 엄청난 있고. 땅 부자들이나 부동산 네. 부자들만 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오히려 네. 그게 떨어졌을 때 돈 아니, 많은 그- 부자들은 또 싸게 사는 아니, 근데 거잖아.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네. 땅을 살 일이 아니라 그 돈으로 기술 개발 투자하고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가야 우리가 미래가 네, 밝을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각자 도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주어진 제도라도 이제 활용을 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금리나 요건이라도 행사할 거 아닙니까? 네. 왜냐면 정부가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고부채를 방치하니까 네. 그래서 공공용 오히려 급등시키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니까 더 힘든 세상이 왔는데 그래서 금리나 요건이라도 행사한 거예요. 제가 이제 매불쇼에서 그렇게 많이 네, 강조했던 강조하셨죠. 근데 행사건은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예를 들면 작년 상반기 우리은행에서 18,000건 신청했던 분들이 작년 하반기에 무려 10배 가까이 뛰어가지고 16만 6천 건 행사했어요. 네. 그러니까 행사자가 늘어났으면 이건 정말 다행이잖아. 이 제도를 몰라고 행사 못한 사람 많으니까. 근데 수용률은 대폭 떨어진 겁니다. 아. 자, KB 수용률 25%입니다. 4명 중에 1명밖에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12.2%가 감소했어요. 우리은행 수용률 34%, 신한은행 수용률 26%, 농협이 그나마 68%. 아니 그러면 형님 네. 거기서 탈락한 사람들은 더 안 그러니까 좋은 이- 조건에서 이자 하나라도 조금 아끼려고 네. 다들 지금 그러니까 가계 부채가 지금 GDP 대 103%, 그다음에 가계마다 평균 9천만 원 안팎의 빚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빚이 딱 구성돼 있는데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고 금리 좀 깎아주세요 했더니 수용률이 탈락했어. 4명 중에 3명 탈락된다. 수십만 명이 신청을 해요. 각 은행마다. 근데 이건 진짜 문제죠. 은행들이 50조 안팎의 이자 수익을 거뒀는데 이럴 때라도 국민들 힘들 때 그리고 은행이 이자를 좀 깎아주면 그게 내수 소비의 일부 깎인 만큼 뭔가 살 수 깎인 만큼 있잖아. 뭘 예를 들면 예, 소비할 수 용돈도 있잖아. 들 수 있고 그렇지. 밀림 회식도 할 수도 있고 뭐 살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자가 안 깎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 내니라고 다른 소비를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나 요건 통계가 나왔는데 너무 저는 이게 열받고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진짜 은행들 앞에 가서 데모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금리나 요건이라도 적극 좀 수용해 달라. 4분의 1밖에 수용 안 하는 게 뭐가 되냐. 그래서 이제 금리나 요건 행사보다 은행은 또 대출 못 받은 사람들이 정부에서 이제 소액생계비 대출해 준다 그랬잖아요. 15.9%, 16%라는 이자 때문에 우리가 고금리라고 이제 정영진 선생님과 제가 막 분노했는데 6만 2천 명 정도가 최근에 이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50만 원이 급해갖고 정부한테 16%는 고금리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빌려주는데 예. 그렇게 많이 받아요? 아, 전민기 선생님 저번에 못 봤구나. 아 매불쇼 안 보는 못 애들이 봤어요. 이런 애들이 들어갔어, 무조건 다 들어가서. 잘라야 돼. 이런 아 애들. 오늘 못 본 분도 계시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냥 몰아드리는 잘라냈죠. 겁니다. 제가 영진 그분들 MC하고 대신해서. 우기 MC하고 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건 아, 고리대 네. 아니냐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막 비난했지만 어쨌든 네. 근데 그것마저도 몇십만 명이 몰리는 게 지금 현실인데 현실이다. 왜냐하면 사채업에 가면 몇십 프로 몇백 프로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그래도 16%에 간 거예요. 근데 6만 2천 명인데 평균 이자 미납률이 14% 나오는 거예요. 50만 원 빌려서 아이고.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한 달에 8천 원 정도 이자를 내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못 내. 못 근데 내죠. 청년들은 25%. 아이고. 20대 청년들. 그러니까 20대 청년들은 수입이 더 없으니까 더 받아요 그러니까 또. 지금 만약에 이런 통계가 나오면요. 더 받는 오늘- 게 아니라 돈을 못 갚는다고. 아, 못 갚는- 아니 그러니까 이자율이 더 이거 높잖아. 정영진보다 이거 아니, 걸리적거리고 아주 미치겠네. 그게 아니라 이자율이 청년들한테 25% 받으니까 어른들도 아니, 더. 20, 이자는 못 갚는 퍼센트- 퍼센티지가. 퍼센트가 똑같은데 네. 다른 이거 왜 연령층은 걸리적거려? 평균 14%가 못 냈어요. 아,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네, 네. 미납자가 정확히 이자를 이해했어요. 네. 50만 원 이자니까 한 달에 8천 원 꼴인데 그걸 못 내. 아. 근데 청년은
25%나 못 낸 걸로 네명 확인된 중에 한 거예요 명이 못 이번에. 내고. 야 너가 이렇게 지식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설득이 안 되는 거야. 그 쉽지 않아. 그래서 맨날 화내다 와. 요걸 밝혀낸 게 이제 민주당 양경수 의원이니까 칭찬해줘야 돼. 우리는 어쨌든 열심히 이런 걸 통계를 네. 내고 대체를 촉구하는 분들은 밝혀주자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자 금리 인하율권 이렇게 떨어지고 와 청년들 그 8천을 못 내 가지고 25%가 연체를 미납이고 이러면 네. 정부가 대책회의를 해서 이러면 이분들에게는 최소한 박시동 평론이 말한 것처럼 오히려 추경을 좀 해서라도 이 계층들에게는 우리가 오히려 이자를 좀 지원해 주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16% 고리대가 아니라 좀 더 저리로 빌려주거나 왜냐하면 그분들이 주저앉으면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훨씬 더 발생하거든. 들죠. 네. 그리고 지금 인구도 줄어들고 출생률도 세계 꼴찌인데 네. 이 10대, 20대, 30대가 절망에 빠져 있는데 이분들은 일면 좀 우리 국민들 합의 전 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게는 좀 복지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50만 원에 16% 빌려주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의 긴급 생계비로 빌려 드리자고요, 그냥. 네. 민간에서도 그걸 해요. 물론 이건 논란이 있을 수 있죠. 네, 네. 왜 저계층만 주냐는 그렇습니다. 논란이 네. 있을 수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네. 그렇다면 그럼 안보라도 열심히 할지 오늘 아침 NSC에도 우리 대통령도 불참하셨대요. 그러면 그럼 민생회의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에서 가끔 민생회의가 나오는데 이런 대책이나 이런 걸 지시하거나 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참 오늘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이 왜 쌓이냐. 하필 이런 날 불러가지고 하필 이런 날이 아니라 맨날 그래. 진짜 답답하네. 기분 좋은 날 오고 싶어? 그런 날이 없어, 없어 요즘. 없어. 이게 참 문제가 많네요. 아닙니다. 전민기 선생님, 제가 더 열심히 투쟁해서 네. 어찌됐든 끌어내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끝장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개별적인 대책은 세워내겠습니다. 네. 꼭 좀 해주세요, 형님. 예, 꼭 좀요. 예. 버스비 300원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조조 할인이라도 7시 전에 30% 할인해 달라 강력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상세가 되잖아요. 네. 가급적 여기서는 뭐 정치적 구호보다는 네. 아 그러니까 제가 원래 안 네, 하는데 민생적으로. 너무 답답해서.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민생 대책을 수용을 안 하고 오히려 네, 네. 악화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비판이 나오는데 정말 자제한 겁니다. 네. 이해되실 겁니다, 네. 청자들께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준비한 거 많으신데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쉬운데. 네. 박시동 평론가님이 아까 네, 오늘 큰 건 이야기 갖고 하나 오셨는데. 있는데 네. 그럼 맛배기라도 한번 제가 지금부터 가만히 있을게요. 아니 이제 둘이 해결을 그렇게 둘이 뭐 합의할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시간이 맞아. 많이 지났어. 그건 맞는데 예, 예. 너무 준비를 많이 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이랑 두 분 또 다음 주에 우리 또 경제 살리면 되니까.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같이 공부 열심히 해서 오겠습니다. 아, 근데 설명이 깔끔해. 예, 깔끔하다고. 되게 예. 그 영어 강사님 중에도 저렇게 생기신 분인데 아, 되게 있어? 비슷해. 아, 설명 근데 저는 잘하신다. 오늘 이제 사실 학계에서 정영진이 원탑이냐 최욱이 원탑이냐 네. 매불쇼 팬들한테는 늘 숙제였거든요. 네. 오늘 제가 확인했습니다. 뭐예요? 최욱님이 원탑이네요. 뭐 영준이 형 없으면 그런 소리 나도 안 지. 왜냐면 정말로 뭐야. 제가 머릿속으로 흘러가면서 전민기 선생님이 딱딱 걸리는 부분이 나왔는데 그때마다 지적하는 바로 시작합니다. 수치가 안 맞는데 예. 바로 제가 혼내는 거는 전 솔직히 다른 거 안 들어요. 아니. 이거 혼낼 거 없나 이거만 봅니다 저는. 근데 형 진짜 얄미운 게 뭐 원고도 안 봤다고 하더니 네. 아 진짜 아니, 뭔가 안 본인도 봤어. 똑똑해 보이려고 그거 안 봤는데 어떻게 지적해? 봤잖아 솔직히. 너는 아마 좀 놀라울 거다. 어떻게 공부 안 하고 저렇게 되나 놀라울 거야.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